과식 후, 명절 후 2주가 지나기 전이야말로 다이어트의 황금기예요. 이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은 추석을 맞아 현명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내용은요, 단지 추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날, 추석, 제사, 각종 기념일 등 먹을 것이 풍성한 일정이 있을 때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먼저 명절에 먹는 음식의 칼로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1인분의 양으로 계산했을 때 추석 음식 중에 칼로리가 제일 높은 음식은 떡갈비였습니다. 동그란 떡갈비 2조각 정도를 1인분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762kcal예요. 2위는요 소갈비찜인데요, 495kcal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고기 산적인데요, 453kcal예요. 밥 한 공기가 300kcal인 점을 고려할 때 정말 높은 열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번 보면요, 잡채 1인분은요 204kcal, 동그랑땡 3개에서 5개 정도는요 약 200kcal입니다. 전을 보면요 150g을 기준으로 해서 깻잎전은 361kcal, 동태전은 300kcal 정도가 돼요. 송편 같은 떡을 보면요 간식처럼 보이지만요 한 개당 칼로리가 50kcal인데요, 송편 6개 정도는요 공깃밥 한 공기와 비슷한 열량을 갖고 있어요. 추석에요 밥 한 공기와 떡갈비 동그랑땡 1인분을 먹는다면 한 끼에 1200kcal를 훌쩍 넘는 칼로리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만 먹나요? 간식으로 과일도 먹고 송편 등을 또 먹죠. 반면에 나물류를 보면요 1인분 기준으로 가지 나물은 23kcal, 고사리 나물은요 46kcal, 도라지 나물은요 56kca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절 음식은요 너무너무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칼로리 높은 음식은 조금만, 칼로리가 낮은 이런 나물 같은 음식은 좀 더 자유롭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추석 다이어트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식사예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명절 음식의 칼로리를 잘 알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요 나물이나 채소 위주로 섭취하고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과식하시면 안 돼요. 과식하시고요 소화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절 때라고 너무 긴장을 푸시고 너무 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술 섭취 줄이기예요. 명절 때는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술을 마실 기회도 많아지는데요, 술은 칼로리가 높고 식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의 신박한 기능은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는 사람들은요 근육이 적어지고 자꾸 지방만 많아지고 배만 볼록하게 됩니다. 꼭 술을 마셔야 된다면요 그 술에 알맞는 잔으로 한두 잔, 소주도 소주잔으로 한두 잔, 맥주도 작은 맥주잔, 500 아니에요, 작은 맥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만 먹으라고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운동입니다. 명절 때는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죠. 몇 시간씩 전을 붙인다든지 그동안 못 봤던 시리즈 영화 등을 몰아서 몇 시간씩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요 우리 몸은 대사율이 뚝 떨어지고 지방은 축적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렇다고 명절 때 혼자만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라고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틈틈이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자세로 오래 전을 붙인다든지 하는 경우는요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산책,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자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때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설거지,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주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당독소 많은 음식 피하기예요. 명절에 먹는 튀기고 볶은 음식은요 칼로리도 높지만 당독소가 아주 높아요. 당독소는요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 없이 고온에서 튀기고 볶는 음식에 당독소가 어마어마합니다.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의식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물에 삶고 데친 음식, 신선한 채소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추석 후에 살이 쪘다면요 2주일 내에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기예요. 체중이 늘었다고 체지방이 고스란히 느는 것은 아니에요. 과식으로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는요 체지방만 100% 늘어난 게 아니라 수분, 글리코겐,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잘 관리를 하면 이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면요 체지방으로 전환돼서요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명절 후 2주 다이어트의 황금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은요 빨리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전환돼서요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임시 저장된 글리코겐은요 2주가 지나면 장기 저장용 에너지인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글리코겐이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전, 그러니까 과식 후 명절 후 2주가 지나기 전이야말로 다이어트의 황금기예요. 이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기간 명절의 연휴를 지나면서요 우리의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명절 후에는요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빨리 이전의 리듬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명절 때는요 과식, 늦잠 이런 것들로 리듬이 깨지게 되고요. 이럴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축적되는 몸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명절 연휴 후반기부터는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등을 통해서 본인의 리듬에 맞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숙면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러한 리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회식, 음주, 과도한 수면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을 빨리 찾아서 2주 안에 체중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다이어트 성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절 다이어트의 절대 원칙은요 선방입니다. 명절 때는요 살을 더 빼는 것보다는 더 안 찌겠다,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겠다 라고 지금 체중만 유지하시면요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려요. 추석 연휴 동안은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긴장감과 생활 리듬을 잃지 마시고요 선방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즐겁고 날씬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